자, 오늘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기업은 바로 현대 이지웰입니다. 이 직원 복지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기업이죠. 기업들이 임직원한테 복지 포인트를 주면 직원들이 그 포인트로 온라인 몰 같은 데서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요. 이런 이른바 선택적 복지 플랫폼 시장에서 정말 절대 강자인데요.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50%가 넘고요. 관리하는 복지 포인트만 해도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고객사가 한 2,700여 곳, 이용자 수는 340만 명. 어마어마하죠. 특히 2021년에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되고 나서 시너지가 정말 폭발했어요. 거래액이 그전엔 한 5,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엔 9,100억 원 규모로 그냥 껑충 뛰었습니다. 지난 10년간 보면 거래액이 400 이상 성장한 셈인데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네, 그 외형 성장세하고 시장 지배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. 그건 맞아요.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, 그러니까 위험 요인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겠죠. 예를 들어서 올해 2분기에요. 주요 공공기관 고객사 두 곳이 이탈하면서 실적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. 물론 이게 뭐 공무원연금공단 관련 입찰 결과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거죠. 전체 거래액의 40%가 공공부문에서 나온다는 건 글쎄요, 특정 고객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.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2분기, 3분기가 보통 비수기인 점도 좀 감안해야 하고요. 이런 안정성 측면에 고민 없이 그냥 성장성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그 공공기관 이탈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. 네. 하지만 연간 100개에서 한 130개 정도의 신규 고객사를 계속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,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. 특히 중요한 건요, 이 신규 고객의 70% 이상이 이런 선택적 복지 제도를 아예 새로 도입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. 이건 뭐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? 게다가 상품 구색도 보세요. 210만 개예요. 정말 압도적이죠. 그리고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보장하는 레인보우 혜택. 이런 강력한 경쟁력도 갖췄고요. 또 요즘 유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나 선물하기 기능 같은 거. 이런 최신 트렌드도 정말 발빠르게 도입했죠. 오프라인에서 쓰는 이지 멤버스 카드 이용액도 보니까 연간 30% 이상 빠르게 늘고 있더라고요. 이건 뭐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격차를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. 네, 뭐 다양한 서비스 확장이나 상품 경쟁력 강화 이런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결국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핵심이겠죠. 작년에 보면 협력사가 갑자기 확 늘면서 이익률, 그러니까 마진율 관리가 좀 과제로 떠올랐었어요. 이제 뭐 개선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또 다른 부담 요인은 역시 투자 비용입니다. 올해 말까지 300억 원, 상당히 큰 금액이죠. 이걸 들여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이건 당장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0억 원씩 감가상각비, 그러니까 비용으로 회계장부에 반영이 됩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을 좀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만약에 투자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건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죠.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. 시스템이 현대화되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. 특히 아직 그 선택적 복지 도입률이 낮은 중소 중견 기업들 있잖아요. 이런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자회사 벤디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. 모바일 식권 앱 식권대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최근에 삼성 E&A 같은 대형 고객사도 유치했고 스타벅스, 이마트24에 이어서 SPC그룹과도 지금 제휴를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와 시너지가 정말 기대됩니다. 벤디스 앱 안에 있는 복지대장몰 거래액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. 이건 또 다른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죠. 벤디스가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건 네, 그건 맞습니다. 하지만 2022년에 현대이주웰에 인수된 직후에요. 그때 대형 고객사가 이탈하는 좀 아픔을 겪었었죠. 그 여파로 지난 2년간 보면 200억 원이 넘는 손상차손을 인식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인수 후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지 않아서 자산 가치를 좀 낮춰잡았다 이런 의미거든요. 올해는 그 손상차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내년부터 그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. 뭐 흑자 전환 시점이라든지 안정화 단계에 정말 진입했는지 여부는 글쎄요,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.
네, 벤디스의 어려움은 점차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. 현대이지웰은 이미 다음 스텝을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바로 쿠폰 사업이라는 신사업인데요.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복지몰 고객 기반하고 또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시너기를 활용해서요. 기업 간 거래, 그러니까 B2B 쿠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. 이 시장 규모가 무려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. 이건 정말 새로운 기회죠.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도 아주 적극적이에요. 주당 배당금을 작년보다 88.9%나 늘려서 170원으로 책정했고요. 2028년까지 자사주를 꾸준히 사들여서 소각할 계획이라고 하고 PBR,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1.5배를 달성하겠다. 이런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. 이건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강한 의지죠. 쿠폰 사업의 잠재력 자체는 분명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하지만 B2B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높은 마진율을 획보할 수 있을지, 또한 20억에서 30억 원 정도 투입될 거라는 시스템 개발이 과연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, 그리고 경쟁 환경도 당연히 치열할 텐데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지,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많습니다. 넘어야 할 산이 좀 있다는 거죠. PBR 1.5배 목표 역시 그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통해서 달성하겠다,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 현재 시가총액이 한 1,500억 원 수준인데요.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약 1,000억 원 정도 되고 또 K뱅크 지분 같은 투자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저평가된 거 아니냐, 이런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.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우려 요인들, 예를 들면 고객 이탈 리스크나 투자 부담 같은 것들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. 이 점을 좀 고려해야 합니다. 네, 정리를 해보면요. 현대 이주웰은 확실히 성장하는 선택적 복지 시장의 흐름을 아주 잘 타고 꾸준히 덩치를 치워왔고요. 이제 신사업하고 시스템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특히 제가 주목하는 점은요. 아직 선택적 복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내 100인 이상 기업이 75%나 된다는 사실이에요. 이 거대한 미개척 시장이 현대 이주웰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밝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기대가 돼요. 맞습니다. 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하지만 동시에 기존 핵심 고객 유지 전략이 성공할지 여부, 또 신사업인 쿠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, 그리고 자회사 벤디스의 완전한 실적 안정화, 이런 풀어야 할 과제들도 명확해 보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선택적 복지라는 시스템이 앞으로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또 기업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더 나아가서 현재 이주웰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이 단순히 복지 포인트 사용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요, 우리 일상생활과 소비에 과연 얼마나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될지도요. 아까 복지몰 전체 거래액 중에서 20%가 복지 포인트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다는 점, 이게 어쩌면 그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작은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.